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작입니다. 오늘 미 차트 분석과 의견은 네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피보나치로 본 S&P 500 지지와 저항, 현 상승세가 부정적인 이유, 기술업종 주도의 상승에 대한 의견들. 이 네 가지 차트 분석가의 의견을 관통하는 하나는 기술업종 주도의 상승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피보나치로 본 S&P 500 지지와 저항, 실버 크로스 인덱스로 본 S&P 500 약세 전망이라는 의견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피보나치로 본 지지와 저항은요. 이분께서 작년 4분기에 4천선에 집중했던 이유는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피보나치가 38.2 구간이 3,998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찍고 올라갔을 때 이 구간의 저항을 받고 내려앉고 1월 돌파 후에 피보나치 50% 구간인 4155 전으로 진입하는 길을 열었다. 현재 4155를 소폭 상회하는 가운데 지난 2월 최고치인 4195를 돌파한다면 피보나치 61.8 구간인 4310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4310이라는 것은 지난해 8월 고점입니다. 즉, 지난 2월 고점을 넘어선다면 피보나치 61.8 구간인 4300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여기서 이제 빅테크를 통한 좋은 리더십의 상승 등인데요. 4300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이분께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추가 상승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던 여기에 저항에 못 이기던 할 때 여러 지지 라인 중에서 이분께서는 200일 이평선과 현 상승 추세 구간인 4천에 더 신뢰가 간다라고 합니다. 강력한 지지선은 이 상승 추세와 그 다음에 200일 이평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께서는 만약 61.8 구간까지 돌파한다면 완전히 이 하락세를 이겨내는 상승 추세로 진입인데요. 여기까지는 보지 않고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구간 이상으로 상승은 못할 것으로 보고 일정 부분 박스권을 유지하다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요. 실버 크로스 인덱스로 본 S&P 500 ETF 스파이에 대한 약세 전망입니다. 실버 크로스 인덱스라는 것은 매수 신호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50일 지수 이동평균선보다 높게 위치한 주식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작년 시장이 사상 최고 가격에 하락하여 약세 시장이 되었을 때 SCI 실버 크로스 인덱스를 주목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때 당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 3월에 지수가 단기 랠리를 보였을 때 실버 크로스 인덱스 지수가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면서 랠리는 실패했다. 현재 스파이는 새로운 랠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SCI는 하락하고 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와 SCI 지표가 내려앉는 이것은 2021년과 2022년 요 상황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 이것은 현 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초대형 기술 주식에 의해 상승하고 있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약세 전망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차트 분석가 의견에서 나오는 핵심 문구는 초대형 기술 주식, 기술 업종의 주도 상승 또는 하락,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의 방향성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분석가 의견은요. S&P 500 역시 또 빅테크 주도의 불안한 상승 기반 이와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QQQ 나스닥 100 ETF 차트를 갖고 와서요. 기술 부분의 가장 큰 주식들은 한 주 동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는 나스닥 100 ETF를 1년 이상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기술 및 통신 서비스 업종은 이번 주 가장 강력한 부분이었으며 52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SLK 기술 업종 ETF는 다음에 표시된 3대 주식에 의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개의 주식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애플 시가총액 1위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2위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시가총액 6위입니다. 거의 V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최고치에 근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그 기술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었다. 엔비디아도 52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주식들이 매우 잘 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시장은 계속 뒤처지고 있다. 이것은 주식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주식 중에 관심이 가는 것은 24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주가 움직임입니다.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의문은 올해 S&P 500 업종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막대바는 올해 S&P 500 대비 11개 업종 수익률입니다. 위의 그림으로 올해 주식 랠리가 얼마나 좁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통신 서비스, 기술, 그리고 경기 소비재 업종이 연초유 S&P 500을 능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차트는 또한 다른 8개 업종 부분이 S&P 500에 뒤처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약한 것은 에너지 업종인데요. 단기적으로 강력한 기술 및 통신 서비스는 현재 랠리를 지속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업종 부분이 S&P 500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더욱 신중한 분위기로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약한 업종 부분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이 불안한 시장 상승이라는 시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기술 업종의 어떤 좁은 편협된 대표지수 상승 주도는 아직까지 불안한 상승의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트 분석가는 역으로 기술업종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시면 기술업종 ETF XLK 이분께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다수의 분석가들과 논평가들이 현재의 랠리가 소수 대형 기술주에 의해 주도되어 왔기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보았다. 이 차트 분석가는 가장 좋아하는 장기적인 접근법 중 하나인 6개월, 15개월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PPO라는 보조지표를 보는 것인데 이것이 0을 넘었을 때 우리는 보통 비교적 거짓 신호가 없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상대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표에서도 모르는 잘못된 신호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업종 ETF PPO는 이제 막 여기 보시면 0선을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승 모멘텀은 가까운 미래에 가격을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봐도 PPO가 이렇게 0선을 넘었을 때 계속 상승하는 모습, PPO가 0선을 넘었을 때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 0선을 하향 이탈할 때 하락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0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술 업종 ETF인 SLK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있다라고 이 분석가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기적인 고려사항인데요. 일부 단기 지표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도 앞서 얘기했던 실버 크로스 인덱스와 15일 이동평균선을 비교해서 막 넘어섰다.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 이 녹색 수직선은 랠리가 0보다 낮은 위치에서 발생할 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나타낸다. 단, 두 번의 실패 신호가 약세장에 나왔는데 이 구간이 크로스가 나오면서도 하락하는 약세장에 나온 두 개의 거짓 신호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중장기, 단기 보조지표를 봤을 경우에는 현재 주도하고 있는 기술업종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양한 차트 분석가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투자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나치로 봤을 경우 S&P 500 지수가 61.8, 4,300까지의 상승 여력은 있으나 4,300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 크로스 인덱스로 봤을 경우 2021년, 22년과 동일한 이 상황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S&P 500 아직도 빅테크 주도의 불안한 상승 기반이다. 대표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빅테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약한 업종 부분의 상승이 수반돼야 불안한 상승 기반이 없어질 것이다. 또 하나는 장기 PPO와 단기 실버 크로스 인덱스로 봤을 경우 기술 업종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와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한눈에 보는 주요 차트입니다. 미 차트 분석가들이 지금 예의주시하는 것들이 기술 업종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차트들을 주로 갖고 왔습니다. 현재 QQQ 나스닥 100 ETF 차트 모습입니다. 이 수평선은 주요 지지 저항 라인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SLK 기술업종 ETF입니다. 주요 저항 라인 그리고 지지 라인 50일, 200일 이평선입니다. 또 한 가지는 통신 서비스입니다. 지금 주요 저항 라인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차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박스권에서 또 이때 트랩이 나왔는데요. 지금 돌파한 상태에서 여기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빅수 지수입니다. 빅수 지수는 현재 20 미만으로 S&P 500 지수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상당 구름대 지지에 실패하고 구름대 영역에 들어오는 상태고 현재 음운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채 한도 이슈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어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부채 한도 이슈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에는 악재입니다. 부채 한도가 해결되는 순간까지 시장은 변동성을 겪어야 하며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 후폭풍을 견뎌야 합니다. 이 후폭풍은 밑에 나와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불의의 사태 등 리스크에 늘 대비하라. 투자할 때 개인적인 감정을 넣지 마라. 고레가와 긴조의 명언입니다. 다양한 차트 분석가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감사합니다.